안녕하세요. 몬스터교육 고등부를 소개합니다. 몬스터교육 고등은 내신, 수능, 논술 등 오직 대입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입몬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초등과정은 3권 내외, 중등과정의 4권 내외를 넘어 고등과정에서는 보통 6권 이상의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몬스터 고등은 더 철저한 내신 준비와 평소의 모의고사 훈련, 체화 훈련 등으로 구성됩니다. 물론 여기에 시기별로 학생들과의 입시 상담과 학습 관리도 함께합니다. 고등의 경우 기존 중등 내신 위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한 등급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공부량과 체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량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학생들마다 다른 학습 이력과 상황을 분석해서 목표하는 과정과 난이도, 또 수업 방법 등을 결정해서 학습 설계를 합니다. 보통 기본과 응용 난이도까지는 성실성과 훈련으로 가능하고 심화는 훈련과 또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학습량, 또 난이도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몬스터 고등, 대입몬스터는 학기 중에는 철저히 내신과 진도에 집중을 하고 방학 때는 10to10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학생들의 공부량과 공부력을 요구합니다. 대입몬스터 자세히 볼까요? 안녕하세요. 몬스터교육 대표원장 백문환입니다. 몬스터교육 예비고일 프로그램 안내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학부별, 학년별 안내 설명회라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에 초중 수학 전문학원인 수학몬스터와 그리고 고등 수학 전문학원인 이 대입몬스터에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동탄 1, 동탄 2 본원 외에 대치본원과 서초본원까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에 오픈 예정하는 온라인 수학 전문학원 대치몬스터 라이브가 몬스터 교육 손으로 100% 몽땅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비 고1 오늘 주제는 대입을 위한 준비력이죠. 그리고 몬스터 교육 프로그램 안내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드시 알아야 할 예비 고1 입장에서의 대입 제도인데 어머님들께서나 학생들 부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예비 고1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한마디로 정량화의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형태든 공부 베이스, 내신 베이스, 성적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들 또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입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일 텐데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대입제도, 수능,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요약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입제도는 아시겠지만은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 위주로 해서 수능 위주 선발로 하라라는 부분들로 해서 40%를 수능 위주 선발, 즉 정시에서 뽑아라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교과 확종에 해당되는 교과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종 쪽인데 이렇게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 베이스와 그 다음에 여전히 유효하게도 정시 베이스 플러스에다 논술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정시가 굉장히 강해야 되냐라는 건 아니고요. 논술은 특정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일 때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일 때는 아마도 국어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수학이 필요합니다. 상경 계열 때문에.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일 때는 수학 베이스에 과학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들은 학교들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계열상에서 필요한 특정 과목들만 유일하게 또 유독 잘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논술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 부분에 대한 체계는 유지는 되되 퍼센테이지율은 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교과 학종을 한 5, 그 다음에 정시 논술을 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5대 5지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 일선에서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한 6대 4, 7대 3 정도에 해당되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가 먼저다 라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추천서라든지 또 자소서까지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량화되어 있는 부분들로 나를 증명하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예비고1이 가지고 있는 대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제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은 아시겠지만 국어하고 수학이 상대평가 과목, 또 탐구 상대평가 과목이죠. 그리고 탐구는 기존 모니과 관계없이 뭐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에 대한 부분에서 2개씩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예전보다는 수월해지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 대학들 이과 아이들은 반드시 과탐을 하세요라는 부분들로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일 때는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에서 선택 과목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수 1, 2는 문이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보는 과목인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은 선택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에 따라서도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라는 부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 과목들을 삼으셔도 되는데, 아직은 그 전략을 예비 고1 때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예비 고3 이제 올라갈 때부터 전략적인 과목 혹은 예비 고2 때 좀 필요한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이과인데 굳이 미적을 선택할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애매하게 4등급, 5등급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하를 나중에 선택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미적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수 1, 2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력이 충분히 필요합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는 그냥 한마디로 정량화, 이 한마디면 끝날 거예요. 수상 실적 같은 경우일 때는 올라갑니다. 독서도 올라갑니다. 등등등이 있는데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돼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학종 베이스로 먼저 움직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어찌 보면은 내신 부분들 가지고 가장 잘 갈 수 있거나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게 사실은 학종이기 때문에, 학종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번이 내신이죠. 그리고 2번은 여러 가지 학생부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을 쉬라라는 게 아니에요. 대입에서 미반영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면접이든 어느 형태든 이건 들어가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게 미반영 된다라고 해서는 안 해도 돼라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학종에서는 교과세 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1번 내신, 2번 교과세 특,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과목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이 과목 내에서 또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그 정성평가, 그 500자가 과목마다의 그 500자가 학종을 만들어주는 가장 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교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력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빡센 학교를 갈 수 있는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 그 빡센 학교다라고 하면 화성세마 병점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들일 텐데, 그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제일 1번은 자기관리력입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엄마 관리력,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뭐 해서 막 땡깡 부리듯이 겨우겨우 보내놓고 했는데 그냥 내신 성적은 나온 그 아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빡센 학교 갔을 때 다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못 쫓아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학교를 갔었을 때, 특히나 화성세마 병점 같은 경우일 때는 수학 같은 경우일 때라 하더라도 진도가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더 빨라요. 자, 그랬을 때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력, 진도도 진도지만은 또 하나가 심화력이 되겠죠. 얼마만큼 내가 그 과정에 대한 몰입도를 잘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심화력인데, 그 심화력 부분들은 사실은 내신 가지고, 중등 내신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 모의고사력에 해당되는 기반학습이 어느 정도인지는 당연히 보시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집 앞 학교가 낫습니다. 집 앞에서도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일반고는 동탄에서는 한 4개 학교, 3개, 4개 정도의 학교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는 일반고에서는 평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그 고민에 헤맬 시간,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고요. 아까 그 선호 학교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네, 학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 다음에 배후 단지가 좀 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1고고 그 학교들이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과목이랑 선택 과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 상하가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제가 되는 수학 1, 2, 미적, 확통,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편제가 되는 기하라든지 실용수학, 경제수학 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1부 또는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이고, 이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등급으로 따지면 한 4, 5등급대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40에서 50%대 아이들도 기본적으로는 A 정도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진로 선택에서는 학종 아이들 같은 경우일 때는 철저하게 학종 베이스, 아까 세특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세특 부분들 반드시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한데,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 1, 2, 그 다음에 미적, 확통 4과목인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등급제이기 때문에 성적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 1, 2는 문이과 공통이고, 그 다음에 미적이랑 확통은 자기 계열에 따라서 일반 선택이니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느 학교는 이과 가는 아이들한테 어차피 뭐 확통도 수능에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내신에서조차도 선택 못하게 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가는 아이들은 보통 미적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하는데, 어쨌거나 미적은 배우게 하겠죠. 그랬을 때 그 핑크색으로 있는 수학 1, 2는 수능 과목으로 중에서도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 같은 과목 세 과목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확통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미적이랑 기하를 더 배우거나 아니면 기하를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을 때, 아니면 미적을 선택 안 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이랑 기하를 하냐, 미적이랑 기하랑 확통을 다 하냐라는 부분들이 이과 아이들 패턴이에요. 이건 학교들마다 다르고요. 내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보통 선택 과목 부분들을 할 때 한번 학원과 우리 몬스터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물론 예를 들어서 다 가는 게 좋은 건지 빼는 게 좋은 건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패턴들,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1학년 2학기 때 10월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선택 과목 지정하세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 문자 올 때 해주시면 되고, 1학년 1학기 성적 보게 됐을 때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잡을 건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좋기 때문에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학원으로 문의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이 부분들 아마도 잘 챙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비 고1 때 해당되는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만 좀 먼저 잡아놨는데요. 오직 고1이에요. 자꾸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나갔던 어떤 진도 때문에 고2나 3을 걱정하시는데, 고1을 걱정하셔야 돼요. 고1 때 또 집중하시고 걱정하시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1 때 해당되는 부분들, 이걸 준비하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겨울방학은 혹시 진도 마무리를 그 이상에 대한 과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잡고 거기에다 더 집중하시고, 혹시라도 진도가 더 많이 나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일 때 상하를 굉장히 등시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베이스까지 훈련이 철저하게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학교 내신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도 고1 때 집중해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가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 구별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등 내신 같은 경우일 때는 2점, 3점 정도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한두 개 학교에서 쉬운 한 4점 문제, 한두 문제가 섞여지는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 고등학교에서는 분명히 1, 2등급 변별력이 생기는데 대부분 중등에서는 30%선, 즉 고등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4등급 중반대 아이들까지는 90점이 넘어서 2등급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A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2, 3등급에서 무슨 등급을 받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변별력이 요구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 모의고사 2, 3, 4점 중에 4점 베이스에 해당되는 문항, 그 정도에 대한 난이도 문항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시험이 많이 어렵냐 쉽냐라는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등 내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4점 유형 정보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고1에다가 그만큼 집중시켜 주시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과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좀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위권은 30%다라고 해놨는데 이 영역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 내신에서 보통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중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고1에다가 더 집중을 해주시되 혹시 한 학기 정도 선행 과정은 더 해도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공부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반드시 한 번은 좀 점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철저하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다가 포커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목이 중학교 심화 능력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량이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일 때 내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또 어떤 능력을 지금까지 보였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법을 분명히 바꾸셔야 되고요. 예비고1이 사실은 입시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동기훈련 분명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한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열진도 모의고사 등등등이 있지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자기주도 능력이에요. 이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특히나 엄마표 자기주도 능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빡센 학교 갔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 2등급 아이들도 사실은 빡센 학교만큼이나 치열하죠. 그랬을 때 그 1, 2등급에서에 대한 싸움에서도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그 겨울학기 때 자기주도 능력, 그러면 자기주도 능력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 초창기 때는 어머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정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스스로 그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자기주도 능력인 거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라는 부분들로 막연하게 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습량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죠. 필요할 때 하겠지요. 라고 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3 때 한 방에 끝내는 시대일 수도 있지만은 고3이 한 방에 끝내는 그 시대다라는 건 사실은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보다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굶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서 몇 골 먹고 시작하게 되면은 선수들도 경기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학생들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랑요. 그래서 이번 동계 훈련 몬스터랑 정말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개별 맞춤 수업을 가장 잘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이든지 그게 반별이든 아니면 심화든 또는 선행이든 진도든 또는 개별 맞춤 수업이든 어느 형태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수학 맛집이 있죠. 바로 몬스터가 잘합니다. 오직 결과에 집중하는 몬스터 교육의 고등부 대인몬스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소개를 할 텐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제일 먼저는 몬스터만의 이 과제물 방법인데 아주 독특합니다. 단원의 특성상 모든 단원들을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고등과정은 그래도 상당 부분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트에 1차 문제 풀이를 하고요. 채점은 교재에 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항을 다시 2차 풀이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교재에다가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도 과제물이 끝나고요. 여기서 틀린 문항이라든지 1차에서 모르는 문항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받으면 이후에 이 문항들은 교재에다가 오답을 하게 해요.
교재에다 오답을 하게 되면 학생이며 학부모며 그다음에 선생님이며 어디까지 또 오답까지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글씨 연습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답 실행력 자체를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몬스터의 과제물이에요. 몬스터에서는 진도의 절반 또는 대단원 또는 예를 들어서 교재가 끝나게 되면은 아이들마다 지금까지 그 교재에서 틀린 문항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 모든 틀린 문항들을 문항 번호를 제출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오답을 한 땀 한 땀 학생별로 서로 다른 오답 프린트를 작성을 하고 이 부분들을 바인더로화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재오답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완전 학습을 구현시키죠. 이게 몬스터 과제물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 횟수라든지 중장기 기억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답스럽게 해당되는 오답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목표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몬스터만의 교재와 테스트북을 이 뒤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일부는 이미 이번 학기 때부터 쓰여 먹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재들이 몬스터가 초중고 공통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개념, 그 다음에 유형 적용, 그 다음에 유형 종합 및 심화 적용, 심화 및 극심화라는 난이도로 초3부터 고3까지 약 150종에 해당되는 교재를 천재교육과 오직 몬스터만을 위해서 제작을 했어요. 이를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각 학부의 목표에 따라서 초등은 외부 대회나 중등 같은 경우일 때는 내신 대비나 또 뭐 여러 가지 과목별 모의고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고등에서는 내신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능력, 변형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일반형과 킬러형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매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도 고등에서는 모의고사 쪽이라든지 시험 대비 쪽, 수능 쪽이겠죠. 이 부분들은 매 살아있는 강의를 위해서 반드시 매번 업데이트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고등 내신 대비 교재는 개념 이해 정리라든지 기출 분석, 심화 기출 분석, 이것이 강남권 그리고 기숙형권 기출이다라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도 난이도별 모의고사라든지 우리 지역,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기출까지 제공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과목별로 기출과 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위한 일반형, 그 다음에 1, 2등급 학생들을 위한 수능 킬러형까지 난이도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부터 수능 그리고 이후 논술까지 이어지게끔 해서 대입 수학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오직 결과를 위한 이 몬스터 교재로 다 현실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몬스터가 바라보는 테스트의 캐치프레이즈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설계된 과정의 난이도에 맞게끔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5개의 난이도로 측정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고 질의응답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또 하나가 뭐 누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공부할 수 있게끔 테스트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몬스터의 자랑이죠. 고등부는 독종 모의고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독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능력이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실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기존의 레드라고 불리우는 판서형을 기반으로 하고 반별 그리고 수준별 수업인 레드와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제 학기별로 어느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반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난이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춰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블랙 수업이다라고 해서 개별 맞춤 수업이죠. 그래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개별 맞춤 수업은 주도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레드보다는 조금 더 개별 상황 내지는 시간표에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 프로그램인 3번째인데,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올해 그 12월 1일에 오픈 예정인 대치몬스터 라이브라고 하는 특정 우리가 몬스터가 직접 만든 이 온라인 수학 전문 학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은 대치몬스터가, 그리고 학습관리는 사실은 결과를 나오게 해주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티칭이냐 학습관리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학습관리인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학습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강의나
강의는 인풋인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인 이 결과물은 학습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의는 대치몬스터, 그리고 학습 관리는 이 데이몬스터 본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이 몬스터 교육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원에서도 직접 학습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비 고1의 겨울방학은 아까 동계훈련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동계훈련이 될 텐데 12월 1일에 마찬가지로 개강이 됩니다.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레드반 1부는 12주에 대한 몰입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월 10일부터는 데몬쌤과 하는 9 to 10, 9 to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6.5주 정도인데 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몰입 수업과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함께하는 자기주도력 훈련이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수학 특강이라든지 미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가지 특강과 해설이 같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몬스터에서는 22년부터 고입과 대입 등 모든 입시에서 모든 입시 기록을 다 누적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AI가 안내하는 에듀고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대치몬스터 라이브의 입시팀이 함께 하고요. 그래서 입시가 많이 더 강화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어력이 필요하죠. 예비고1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되는 수학 다음에 대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과목인데 지금까지 많이 신경 못 썼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동국이 이성경이 이끄는 국어몬스터, 국어몬스터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동탄에 온 지 5년이 됐어요. 그 5년 동안의 몬스터는 동탄 1이나 2나 그리고 소초나 대치본원 그리고 대치몬스터 라이브라는 전국 학생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학 전문 학원 오픈까지 해서 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교육의 중심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게끔 성장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과 입시에서 더 정교한 답을 주기 위한 과정이자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을 맞이하면서 수학과 입시에서의 더 정교한 답을 가진 몬스터 교육과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몬스터 하세요. 이상으로 수학과 입시는 수학몬스터, 데이몬스터, 몬스터 라이브, 특히나 이제 예비 고1부터는 데이몬스터일 텐데 예비 고1 프로그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